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남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한량의 혼밥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말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로 몸보신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혼자서도 깔끔하게, 그리고 일본 여행 온 기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메뉴. 과연 뭘까요? 오늘은 한량의 몸보신 혼밥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츠마부시라는 메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단히 말해서 일본식 장어 덮밥인데요. 관련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이 메뉴를 꼭 먹어봐야지 했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꼭 가야 할 집으로 저장해 놓고 2년이 지났어요. 가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말복을 앞두고 저장해 두었던 그 식당 근처로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네이버 지도로 출장지까지 동선을 검색하다가 근처에 별표가 보이는 겁니다. 뭐지? 하고 눌러봤더니 몇 년 전 제가 저장한 히츠마부시 그 식당이었습니다. 순간 속으로 야, 오늘은 여기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올 여름 특히 무더웠던 날씨 때문에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은 색다른 나만의 몸보신 메뉴가 필요하던 차였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말복 즈음 해서 선택한 음식이 바로 히츠마부시입니다. 일명 장어덮밥이죠. 히츠마부시는 일본 나고야의 대표 장어덮밥 요리인데요. 숯불에 구운 장어에 달콤 짭짤한 간장 양념을 발라서 밥 위에 얹고 이걸 4가지 방식으로 나눠 먹는 독특한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4가지 스타일은 그냥 먹기, 김파, 와사비 곁들여 먹기, 오차즈케 육수 부어 먹기, 그리고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한 번 더 먹기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한 번 주문하면 이 4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이게 히츠마부시의 진정한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양산도 광교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깔끔한 일본 특유의 그 내추럴하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눈을 편안하게 했고요. 은은한 나무 향과 부드러운 조명이 먼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막 끝난 5시에 방문을 했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혼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가까워지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시간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니까 따뜻한 티가 나왔는데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녹차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주문을 해야겠죠. 저는 히츠마부시 하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고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건 히츠마부시 일반과 특 무엇을 먹을까. 저는 일단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특을 주문했습니다. 보통 일본 음식이 대체적으로 양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특을 시켜야 좀 오늘 배불리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주문은 간단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제가 먹을 메뉴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히츠마부시를 먹는 방법이 테이블에 안내되어 있어서 안내된 페이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진 트레이 한 상이 제 앞에 놓였는데요. 장어덮밥 본체, 부드러운 계란찜, 시원한 장국, 그리고 아삭한 김치, 오차즈케용 육수, 잘게 썬 파와 김, 그리고 선명한 초록색 와사비 한 덩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흘렀습니다. 먼저 안내받은 대로 주걱으로 장어덮밥을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몫을 제 밥그릇에 덜어서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고 그대로 먹었어요. 달콤 짭짤한 간장 양념이 밥 아래 스며들어 있었고 장어는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했습니다. 양념 맛은 우리가 다 아는 그 일본식 달콤한 간장 양념 맛인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어가 가시 하나 없이 깔끔했고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먹어보는 생소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과 식감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첫 숟갈에 여기 잘 왔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몫은 파와 김,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겁니다. 사실 와사비를 밥에 이렇게 듬뿍 넣어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간장 양념의 그 달큰함 사이로 뾰족하게 치고 올라오는 와사비 향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파의 향긋함과 김의 바삭함이 더해져서 입안에서는 향과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냈죠. 첫 번째 먹을 때와 비교해서 두 번째는
맛도 비주얼도 완전히 다른 메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게 히츠마부시의 묘미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방식인데요. 남은 파와 김, 와사비를 올리고 따뜻한 오차즈케 육수를 부어서 국밥처럼 말아 먹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물 말아 먹는 형식인 건데요. 저는 속으로 생선에 물을 말면 비린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생선 비린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도 잘 안 먹어요. 하지만 첫 숟갈에서 그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맑은 동태국에 밥 말아 먹는 듯한 그 담백함과 간간한 감칠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장어 양념의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으면서도 국물은 깔끔해서 와사비를 넣어 먹었는데 그것도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몫은 지금까지 먹어본 방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방식으로 다시 먹는 겁니다. 저는 단연 두 번째 방법, 파, 김, 와사비 조합을 다시 선택했는데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뜨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그 와사비의 향, 입안을 가득 채우는 간장 양념과 장어의 부드러운 식감이 다시 한번 제 행복 호르몬을 자극했습니다. 여긴 다음에 또 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재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한 가지 메뉴였지만 4번에 조금씩 변하는 맛의 다양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한 끼 식사로 더욱 풍성한 맛의 경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밥을 해서 그런지 차분하고 천천히 그 맛과 향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복이라고 해서 꼭 삼계탕만 먹을 필요는 없구나. 히츠마부시는 혼밥너에게도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불현듯 일본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도 훌륭한 몸보신 메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보양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